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들썩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다들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AMC 주가 분석, 웨부시 전망과 시장 심층 분석 이 자료를 좀 보면서요. 이 현상의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AMC 주가 움직임 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투자할 때 뭘 고려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특히 그 웻부시라는 투자은행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왜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시장 전체의 다른 시각은 어떤지 이걸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웨프시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알리시아 리스라는 분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4달러. 네, 사달라요. 현재 주가보다 한 2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전망이 나온 걸까요? 그 핵심 근거는요. 앞으로 나올 그 영화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영화 라인업. 네, 리스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한 몇 분기 동안은 신작 개봉 일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뭐랄까 안정적이고 좀 꾸준해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극장 산업 전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냥 영화가 많아진다 이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그럼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까요? 바로 AMC만의 경쟁력인데서 특히 북미 시장에서 그 아이맥스나 돌비 시네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프리미엄 상영관. 그렇죠. 그런 프리미엄 상영관을 AMC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겁니다. 이게 그냥 시설이 많다 이걸 넘어서요. 요즘 뭐 스트리밍 서비스랑 경쟁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차별화되는 어떤 경험을 제공해서 이걸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유럽하고 영국 쪽 사업 확장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 콘텐츠 자체보다는 그걸 어디서 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경험적인 가치, 거기에 주목했다는 거네요. 근데 아까 재무 상태 개선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AMC가 그 부채 구조를 성공적으로 좀 조정을 했어요. 오,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있었는데 이걸 뭐 갚거나 아니면 연장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 추가로 주식을 막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될 그런 우려가 이게 확 줄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재무 구조가 좀 안정되니까 이제 경영진들도 본업인 극장 운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 당연히 투자자들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재무 부담을 좀 덜어낸 만큼 이제 사업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영화 시장 자체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할리우드 박스 오피스가 보면 확실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신작 개봉이 좀 늘면서 팬데믹 이후에 좀 침체됐던 분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AMC 실적에도 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미엄 스크린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한 차별화된 경험 제공이 관객들을 끄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또 AMC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 밈스톡이라는 변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변수일 수도 있는데요. AMC는 여전히 변동성이 아주 큰 소위 밈스톡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실적 평가보다는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의 움직임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래서 위드부시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전체적으로 보면 의견이 좀 갈려요. 보유나 심지어 비중 축소 의견이 더 많기도 하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를 봐도 뭐 한 3달러 초반에서 4달러 초반 사이인데 이건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낮게 보는 분석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같은 회사를 두고도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군요. 그러면 위드부시의 분석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편이었네요.
그럼 앞으로 AMC가 풀어야 할 숙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관건이겠죠. 네, 신뢰 회복. 네.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시장에 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부채 구조는 개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부채 규모 자체가 작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극장 산업 자체가 가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계속 얘기 나오는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영화 관람 습관 자체가 변하는 거, 이런 근본적인 도전 과제들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웨드부시는 AMC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팍스오피스 회복세, 그리고 특히 그 프리미엄 스크린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월가 전반적인 시각은 여전히 좀 신중하고 무엇보다 밈스톡으로서의 변동성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남아있는 위험 요인들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AMC 주가를 둘러싼 다양한 분석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AMC처럼 미면상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는 주식의 경우에요. 앞으로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 분석과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심리 중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결정적일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